네, 가족들은 빨래 널고 있고 저는 그 시간에 이렇게 또 디딤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자, 신생대 제4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질시대죠. 이때 기후변화가 있었습니다. 빙기 또는 그 빙기와 빙기 사이에 간빙기라는 시기가 있었죠. 자, 그것에 의해서 어떤 이런 기후 전체적인 지구의 기후변화에 의해서 지형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볼 건데 좀 어려운 파트이긴 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하려기보다는 아, 이렇구나라는 거 그냥 아는 정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보면서 설명을 했었죠. 자, 빙하기가 있습니다. 빙하기가 어떻게 오는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설이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지구상에 한 4번 정도의 빙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의 빙하기가 한 2만 년 전쯤에 가장 끝이 나고 지금 현재는 기온이 올라온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좀 더 자세한 걸 보겠습니다. 과거 기온이 낮아지면서 빙하가 점점 많아지고 해수면은 계속해서 낮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약 2만 년 전쯤 가장 빙하가 최전성기였을 때 해수면은 현재보다 120m쯤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온이 올라가면서 빙하가 녹기 시작을 했고 해수면이 올라와서 현재와 같은 해수면을 가지게 된 건 약 6천년 전쯤으로 봅니다. 옆에 지금 딸이 와서 자꾸 장난을 쳐요. 네, 그 흔적이 백두산에도 남아 있는데요. 과거 백두산에 빙하가 덮여 있었고 그 빙하가 침식해서 파놓은 자, 이와 같은 모양의 골짜기가 있죠. 자, 이게 무슨 곡이라 그러죠? U자 곡이라고 합니다. 다시 그 U자 곡에 이렇게 하천이 흐르면서 조금 모양이 변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120m가 낮았던 빙하기에는 자, 빙하기가 되겠죠. 이 빙하기에는 서해가 있어요, 없어요? 서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죠. 그리고 동해는 이렇게 깊은 큰 호수로 남아 있었던 시대가 바로 빙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6천년 전쯤에는 이와 같은 이제 모습이 되었죠. 현재와 같은 해수면이 만들어졌고 동해는 이렇게 넓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빙하기 때와 또는 후빙기 때 어떠한 작용이 있었고 그 내용들을 한번 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빙하기에는 기후가 한랭했죠. 그리고 해수면은 지금보다 낮았습니다. 자, 그리고 하천 상류와 하류를 나누어서 어떤 작용이 우세했냐면 상류에는 퇴적 작용이 우세했고요. 하류에는 침식 작용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이 하류에 있었던 침식 작용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유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건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식생, 나무들로 생각하면 되겠죠. 추웠으니까 무슨 나무가 많았겠어요? 냉대림이 많았겠죠. 이 냉대림이라고 하는 건 주로 침엽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풍화작용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풍화작용은 바로 암석이 깨어지는 물리적 풍화작용이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형들이 이때 같이 만들어지게 됐냐면 감익공유하천이나 하안단구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다음 화면에서 볼게요. 자, 후빙기. 지금을 생각하면 되겠죠. 온난합니다. 그리고 해수면은 계속 지금도 올라오고 있죠. 상류에서는 침식작용, 하류에서는 퇴적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부분도 왜 그런지 알아야 되고요. 중요합니다. 자, 난대림, 반대가 되겠죠. 침엽수보다는 활엽수 수종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암석도 썩는다 그랬죠. 바로 이 썩는 풍화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적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 퇴적과 관련된 충적 평야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석호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옆에는 그런 것들을 모식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자, 좀 전에 우리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자, 지금 후빙기입니다. 후빙기고 해수면이 어떻게 되는 시기예요? 해수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바다죠. 자, 우리 강은, 지금 이 강은 어디로 배수가 돼야 되죠? 나가야 되죠? 바로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해수면, 바다가 상승하게 된 거죠. 그러면 강물이 바다로 잘 나갈 수가 없겠죠. 배수가 불량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강이 주변으로 어떻게 되죠? 넘치게 되죠. 범람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런 범람을 하게 되면서 무슨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돼요? 바로 퇴적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주변에 무슨 평야를 만들어내냐면 충적 평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걸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큰 배수구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큰 배수구가 막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 집도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고 물이 역류하게 되겠죠. 욕실이 역류하게 되면서 이렇게 물이 고이게 되고 우리 집에 더러운 것들이 아마 어떻게 될까요? 퇴적되게 될 겁니다. 이와 유사한 원리가 바로 후빙기 때 하류에서 퇴적이 많이 이루어지는 원리가 바로 이거와 유사한 원리예요. 자, 그리고 후빙기 때와 빙기 때 어떤 풍화작용이 있다 그랬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암석이 누가 가서 꼭 일부러 깨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풍화라고 합니까? 물리적 풍화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언제 잘 일어나는 거예요? 빙기 때, 추울 때 잘 일어나는 거예요.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저 돌들 사이에 물이 들어가고 물이 얼었다 녹았다 팽창하면서 저렇게 돌들을 깨게 되죠. 자, 근데 똑같은 암석이 있는데 여기는 주변이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푸석푸석한 흙으로 되어 있죠. 네, 이것이 바로 썩은 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썩은 돌은 바로 화학적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풍화라 그래요? 화학적 풍화라고 합니다. 화학적 풍화는 바로 후빙기 때 온난하면서 다습한 환경에서 잘 만들어지는 거죠. 음식이 바로 이런 환경에서 잘 썩는 거와 유사한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빙하기 때 상류에서 우리가 잘 만들어지는 이런 감입공유하천이라 그래요. 자, 감입공유하천. 감입공유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산속을 흐르고 있는 하천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변에 넓은 평평한 땅이 있죠. 이런 걸 바로 하안 당구라고 합니다. 자, 이런 지형들이 언제 잘 만들어져요? 바로 빙기 때 형성된 지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후빙기 때 잘 만들어지는 지형을 볼게요. 자, 후빙기 때는 이렇게 하천이 흐르게 되고 이 하천이 주변으로 잘 네, 다시요. 이런 하천이 주변으로 잘 범람하게 되면서 이렇게 무슨 평야를 만들어내요? 충적 평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것을 우리가 석호라고 해요. 이쪽이 바다가 됩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원래는 만이었어요. 깊숙한, 자, 이렇게 생긴 만이었는데 이 앞에 모래사장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걸 우리는 사주라고 합니다. 사주가 막으면서 바다와 분리게 되게 되고 그래서 석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바로 후빙기의 해수면 상승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수고하셨어요.